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철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노조 지도부를 위한 노동운동,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고 법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한다며 공권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파업 돌입 초기부터 공권력을 투입해 나흘 만에 파업을 해산시키고 노조원 무려 1,500여 명을 연행을 했습니다.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녹음기처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때는 지났습니다.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면서 민영화 방기 장치는 한사코 거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계속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인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말이 아니라 법적인 방지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괴담이 돌았고 노조는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인천공항공사를 설립했고 공항사업에 있어 공기업 간의 경쟁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인천공항은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에 선정되는 등 승승장구했으며 경찰에 의한 기물 파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없고 단지 돈으로만 변상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민영화를 강행한 원죄가 있는 박근혜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대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작전을 자행해서 노정 관계를 파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당당 사과하고 이 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도 또 한편 이렇게 가설을 했습니다.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파업을 벌여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조기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국토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또 조건부 면허 발급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법무법인 세종과 대륙 아주에서 이미 철도공사가 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어떤 조건부 면허 발급 등은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받아놓은 이 서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